내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벌써 60을 넘기는 나이에 제 삶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는 다름 아닌 제 남편 박정호 씨였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은 그를 인생의 멘토라 불렀고 존경받는 지성인이라 칭송했습니다. 은퇴 전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낸 그는 탁월한 리더십과 흠잡을 데 없는 인품으로 언제나 모두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작은 동네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고 시니어 센터에서는 자원봉사 강사로 활동하며 특유의 온화한 미소와 격조 있는 언변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한마디 던지면 주변은 이내 숙연해졌고 그의 판단이라면 어떤 결정이든 신뢰를 보냈습니다. 지인의 부고 소식에 먼 길마다 않고 찾아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한때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존경받는 박정호 씨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통해 삶의 큰 자부심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모습은 오직 밖에서만 존재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면을 벗어던진 그는 제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온화한 미소를 짓던 그의 얼굴은 집에만 들어서면 금세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가 방문을 닫는 소리, 거실을 가로질러 걷는 발소리 하나하나에도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퇴근 후 벗어놓은 제 신발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신경질적으로 발로 툭 차버리기 일쑤였고 식사 중 작은 흠이라도 발견되면 상을 엎을 듯한 기세로 고함부터 질렀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밥이냐? 정성이 없어도 유분수지. 당신은 하는 일마다 왜 이 모양이야? 마치 저를 향한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 하루를 견딘 사람처럼 그는 끊임없이 저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의 의견은 단 한 번도 존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든 그는 비웃거나 묵살했고 심지어는 제가 착각하거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폄하하기 일쑤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폭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은 평생 내 발목이나 잡는 존재였어. 집에서 하는 게 대체 뭐야? 처음에는 충격과 서운함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갔고 또 시작이군 하는 체념과 함께 감정의 문을 닫는 법을 익혔습니다. 제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작은 실수에도 미안해하고 자책하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의 비난이 마치 배경 소음처럼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깊이 회의하게 되었고 이 지독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집에 오면 방으로 숨기 바빴죠. 특히 식사 시간은 모두에게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거나 숟가락을 집어 던질지 몰랐으니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피하는 것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아들은 한번 아버지의 폭언에 대항하다가 무자비한 꾸짖음을 듣고는 그 후로 아버지와 거의 대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조용히 와서 등을 쓸어주거나 제 눈치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집이 아버지의 폭언과 압박으로 인해 공포와 긴장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제가 남편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밖에서는 남편 자랑에 열을 올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룬 행복한 아내인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친정이나 시댁,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남편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며 애써 그의 허물을 감추었습니다. 심지어 친정 어머니가 남편의 거친 언행에 대해 걱정하실 때면
제가 더 나서서 남편을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는 저 자신이 아닌 가면을 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삶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노와 미움, 실망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저를 세상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이 폭력적인 행동 뒤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늘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에게도 알 수 없는 깊은 상처나 아픔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홀로 밤을 새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간절히 예전에 다정했던 그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모든 지옥 같은 삶이 끝나기를 바라는 상반된 마음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저의 불신과 자존감은 바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합리한 행동에 제가 한순간이라도 반항하면 그는 더욱 거칠어졌고 저는 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결혼 생활인가 싶어 밤마다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의 존경받는 겉모습과 저를 향한 비난의 이중성은 저를 갉아먹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더니 며칠 밤낮을 나오지 않고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늘 완벽한 일정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던 그였기에 이런 그의 이상 행동은 제게 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폭군 같은 남편이 왜 갑자기 저렇게 조용해졌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과연 저 서재 문 안에서는 또 어떤 모습의 그가 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짧은 평화에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침묵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저희 집의 긴장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으니까요. 이 기묘한 침묵은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그리고 그의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혼란과 함께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재에 틀어박힌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온 집안은 기묘한 평화로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들어간 그 서재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 기이한 침묵이 언제 깨지고 또다시 거친 폭풍이 몰아닥칠까 하는 불안감에 저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숨막히던 일상에서 찾아온 짧은 휴식에 알 수 없는 안도감마저 느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비정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도 문득 수십 년을 함께 온 그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이 고요함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득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가두고 세상과 단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토록 완벽하고 강인해 보이는 그의 이중생활 뒤에는 또 어떤 깊은 고통과 압박감이 숨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밤잠을 설치던 저는 결국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그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서재 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불빛과 함께 마른 기침 소리 그리고 낮게 읊조리는 듯한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 이렇게는 절대 안 돼.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압적인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없이 떨리고 절망감에 짓눌린 듯한 지치고 불안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 애처로운 소리에 이끌려 저는 감히 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듯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서재 안을 엿보았습니다.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로 책상에 푹 기댄 채 앉아 손에 든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뺨은 깊게 패였고 눈가는 검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몇 년은 늙어버린 듯한 그의 얼굴은 피곤과 좌절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평소 단정함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에게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법률 용어들 그리고 새빨간 도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저에게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며칠 밤낮을 세워도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임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그가 제게 늘 퍼붓던 폭언,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세상의 압박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밖에서 완벽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을까. 저를 향한 폭군적인 행동들이 어쩌면 그가 감당하기 힘든 세상의 무게로부터 오는 압력의 표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그러나 중요한 이해심이 제 마음속에 신라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손으로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더니 아주 작게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신음과 함께 혼자만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겪어온 서름의 시간들을 뛰어넘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서재 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숙 씨. 인기척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눈동자에는 일순간 놀라움과 함께 깊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급히 손에 든 서류들을 흐트러뜨리며 감추려 했지만 이미 저는 책상 위와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의 내용들을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수신인이 은행장, 사채업자, 그리고 법무법인으로 명시된 봉투들이었습니다. 어떤 봉투는 심지어 빨간색으로 최고 독촉장이라는 끔찍한 글씨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남편의 사업과 관련된 심각한 재정위기, 아니 파산 직전의 상태임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 부도 위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며 고뇌해왔을 남편의 모습이 그려지자 제 마음은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왔는지,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 뒤에 얼마나 깊은 절망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저는 그때 비로소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밖에서 더욱 완벽하게 보이려 했던 것은 내부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륜 같은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의 이중성이 만들어낸 고통의 원인은 저와 아이들이 감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가. 당신이 뭘 안다고 여기 와. 그는 익숙한 폭언을 뱉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힘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량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그 끝에는 두려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옆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널브러진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한 곳으로 정리했습니다. 제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는 놀란 듯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쌓였던 미움과 불신 그리고 저를 갉아먹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상처가 단번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 주었던 수많은 고통과 불행은 쉬이 잊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음을, 그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버텨내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작은 연민과 이해, 그리고 제가 외면했던 그의 숨겨진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여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예상했던 어떤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비난할 수도 그에게 등 돌릴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에게 포용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의 약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지만 실은 극심한 외로움과 압박감 속에서 몸부림치던 한 남자의 초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 부부 관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수십 년간 쌓인 갈등과 오해는 한 번에 풀리지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동안 골마 터진 불신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용서라는 것이 단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숨겨진 아픔을 이해하고 그의 약한 면을 포용하며 함께 짊어질 의지를 가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한없이 연약하고 지쳐버린 존재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로 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 침묵 속의 재회는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이해와 진정한 소통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비로소 두려움과 외로움을 내려놓고 가면을 벗은 채 진짜 얼굴로 마주할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관계 속에서도 피어날 작은 희망의 불꽃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니어 세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미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두 얼굴을 가진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과 아픔을 이해하려는 작은 용기, 그리고 서로를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